자, 봅시다. 1번. 지금 2차 함수가 있대요. y는 fx. 나 2차 함수예요. 그런데 나한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줬어요. 어떻게? f의 1 플러스 x요. f의 1 마이너스 x. 개념에 의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요 함수식을 알아요. 어떤 함수식을? f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호노노 어떻게 f의 2a 마이너스 x라고 불리는 게 fx랑 같다. 이렇게 함수식을 주게 되면 우리들은 동치 표현이고, 얘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y는 fx라고 불리는 얘는요 어떤 함수예요? 라고 물었을 때의 대칭축, 즉 선대칭의 성질을 갖고요. 얘가 결국 x는 a다 라는 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대칭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식은요 예를 준 거죠. 나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의 성질을 가져, 이런 거지. 즉 x는 1이라고 불리는 내가 뭐가 된다고? 대칭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칭축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를 준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좋아요. 그런데 fx는 는영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또 요 조건과 나는 이런 조건을 줬어요. fx는 는영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갖는구나. 그럼 사실 이렇거든요. 2차 함수라고 했으니 내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모르겠어요. 즉 이런 느낌이에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즉 최고창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하였을 텐데, 그치? 각각의 나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했었지, 좌변 우변 함수로 바라봐도 돼요. 내가 는영이라고 불리는 너를 함수로 바라보게 되면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고, 괜찮습니까? 즉 모양이 어떻든 간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요? 이 그림 속에서도 2개,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도 몇 개? 2개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모양이 어찌됐건 뭔 상관이죠? 나 대칭축을 알려준 거예요. x는 1이라는 대칭축이요. 이 그림 속에서도 x는 1이라는 이런 대칭축을 준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런 걸 준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맞히는 마지막 개념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요? 대칭성을 가졌으니 내가 요 길이를 h1이라고 한다면, 그럼 호로록 접으면 일치해야 되니까 어차피 요 길이도 h1, 이 길이 같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즉 나는 요 교점의 x 좌표 자체를 어떻게? x 대칭축이 1이니까 1로부터 h1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그치? 그리고 요 좌표 자체를 세팅할 때는 어떻게? 1로부터 시작해서 h1이라는 길이만큼 왼쪽으로 가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요 좌표는 이 좌표랑 똑같다는 거지. 그림은 상관없다는 거지. 나는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부르니까 답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답 자체는 어떻게? 나요 1-h1, 내가 x좌표예요. 이 교점의 x좌표예요. 그것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요 더하기 1 플러스 h1이요.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답은 2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사실요, 내가 개념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친절하게 그렸으나 우린 또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선생님이 증명을 했듯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이야, 꼭 이참수만의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라고 물으신다면 대칭성을, 즉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은 선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증명을 해드렸었고 어떤 공식이요?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라는 이 공식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사실 나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되게 길었던 거고 이 문제를 봤을 때 함수식을 읽으면서 y는 fx의 대칭축이 1이구나.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런 실근의 총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그럼 답 자체는 어떻게 갔으면 됐겠어? 대칭축이 나 1이에요. 그치? 그리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2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2번 문항 봅시다. 2번 문항이요. 나요, 2차 함수가 있대요. 시작. 나 y는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불리는 이 2차 함수가 있대요. 이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자체는 이렇겠네요. 이미지요. 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호로로로로록 이렇게 누구랑 만난다고요? x축과 만나는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예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요.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호로록 접한대요. 그치? 그리고 나 이 점의 이름 접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접점이라고 불러요. 즉 이렇게 접하는 상태에서는요, x축과 접하는 상태에서는 이 접점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꼭지 점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아, 너 2차 함수니? 너랑 x축과 만나는구나. x축의 또 다른 이름 y는 0이요.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때 방정식의 근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교점이 몇 개다 보니까 한 개다 보니까,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은 실근을 갖긴 갖는데 그 실근의 정체가 뭐라는 거고? 중근이라는 것이고, 괜찮아. 이 근이 결국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되더라? x 좌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네가 중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가져다 쓰셔도 상관이 없지. 너의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건 나 a의 제곱 마이너스 4b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점이 하나다 보니까 판별식의 값이 뭐다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은 하나 만들어내실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찾아내신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젠 이 2차 함수는요, y는 4x와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이렇거든요. 자, 볼게. 두 번째 이미지는 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불리는 똑같은 2차 함수가 있는데 나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미지일 뿐이에요. 정밀 묘사는 아니고 나 호로록 4x라고 불리는 y는 4x 내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만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어머나 너랑 4x랑 만나니? 이런 거지.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있니?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없다는 건 아니죠. 왜?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건 무조건 근이 2개 있어야 되니까요. 괜찮아? 다만 누가 없다는 거야?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다고? 실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2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호로록 적당하게 이항합시다. x의 제곱 더하기 a-4x요. 거기에 플러스 b는 0이요. 나는 뭐를 갖는다고?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쓰세요. 나 판별식이라고 써주세요. 나요 어떻게? a 마이너스 전체 4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몇 b? 4b요. 괜찮아?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가 허근을 가져요.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이요. 나요, 전개를 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거기에 마이너스 4b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식에 의하면 a와 b에 대한 관계인 거 맞죠? a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몇 b다? 4b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 4b요. 거기에 빼기 4b요. 내가 풀고 싶은 건 여기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16보다는 8a가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2보다 a가 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거 a 값에 뭐를 구해주세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말해주지 그랬니? 여기가 2ax였네. 맞죠? 바꾸면 되지. 2ax였네. 괜찮아? 그러면 얘는 다시 갖다 쓰게 되면 고치지 뭐. 문제를 잘못 썼던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었네. 그래서 a제곱이 b였네. 그러면 여기를 다시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됐겠네. x의 제곱 더하기 2배 밖으로 빼신 다음에 a-2x 플러스 b는 0. 그러면 판별식은 4분의 d를 갖다 썼으면 됐겠네. 괜찮습니까? 하여튼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a-2의 전체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b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겠네. 짝수배 판별식.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거고, a제곱 자체가 결국 b다 보니까 꺼져 괜찮습니까? 나한테 원하는 건 얘가 0보다 작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4보다는 4a가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보다는 a가 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3번 문항이요. 한번 시작합시다.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대요.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y는 fx요. 나 2차 함수라고 해주세요. 나 y는 gx요. 나 1차 함수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주셨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림을. 자, 그럼 시작해볼까? 2차 함수의 그림 자체는 아래로 볼록하게 호로록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나요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그 직선의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 호로록 이런 식으로 직선이 y는 gx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y는 fx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줬거든요. 어떤 거요? 요 교점의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알파 베타라고 부르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군 걸 알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알파, 이 교점의 x좌표 하나를 베타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치? 그럼 결국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는 개념에 의하면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치? 그럼 알파 베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어떻게? 선생님 fx랑요 나 2차와 빨간색 누가 만난다는 거야 지금? gx가 만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우리들이 만나 이거지. 만나. 예. 그런데 얘를 방정식의 형태도 좀 이쁘게 gx를 호로록 이항하시면 fx-gx는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 방정식의 정체는요 2차에서 1차를 빼게 되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사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선생님이 왜 실근인 거죠? 아니 좌표 평면의 표현이 됐잖아요. 괜찮습니까? 이 두 실근이 뭐라는 거지? 알파 베타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젠 또 누가 오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문제에서는 fx-ogx의 두 구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무슨 소리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fx-o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두 군이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알파 1이 존재하고 베타 1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은 함수로 해석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어떻게? fx라고 불리는 얘와 5 곱하기 gx라고 불리는 얘가 만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요. 우리들이 만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2차 그대로 두시고 얘를 함수로 해석했다는 거야. gx의 몇 배? 5배. 그래도 얘는 몇 차 함수라는 거지? 1차 함수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하나를 알파 1, 하나를 베타 1이라고 부르자. 그럼 나는 궁금한 것은 y는 og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괜찮아. 내가 1차 함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럼 우리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어떻게요? 잘 보세요. 나요. 여기요. 여기. 이 점의 이름을 별 콤마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x축과의 교점을 그냥 선생님이 이름을 준 거야.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 별 콤마 0이다 이렇게 이름을 준 거야. 요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을 이해해. 그럼 나는 알아. 뭐를 아는 거냐면 지금 gx라고 불리는 이 1차 함수 이 gx의 기울기 자체는 이 gx라는 1차 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슨 형태였다는 거지? 양수였다는 거야. 즉 나는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어떻게? 봐봐. g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k요. 기울기 k요. 그리고 나서 별 콤마 0을 지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별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 이때 기울기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나 기울기는 양수 그래놓고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별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요. 괜찮아? 그럼 내가 원하는 O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5배 하는 거니까 OK X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해? 괜찮니? 그럼 별 콤마 0이라는 점을 똑같이 지난다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야. 빨간색의 기울기가 1이었다면 보라색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 5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호로록 나 이렇게요. 내가 결국 무슨 x? y는 ogx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이 참수와 보라색이 만나요.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 1, 하나는 베타 1이니 수선의 발을 떨궈 주세요. 이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호로록 떨구게 되면 내가 알파 1이요. 나 이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 주세요. 괜찮아. 내가 결국 누구요? 베타 1이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대소를 판별해 달래. 그러니까 답 자체는 그림 잘 보자는 거야. 알파보다는 알파 1이 더 크고 걔보다는 베타가 크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장 커요. 베타 1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림과 함께 식 전체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임을 선생님은 그냥 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요. 자, 그 다음 4번 내용을 가보도록 하죠. 4번. 자, 시작. 이차 함수가 있대요. 볼게. y는
이 이차함수의 이름을 선생님이 fx라고 줄게요. 나 fx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또 이름을 드릴게요. 나 gx요. 함수의 이름을 주는 거야. 기울기 일자리면서 y절편 일자리직선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이름을 줬습니다. 그들의 교점을 PQ라고 하자. 이름까지 주셨어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이미지라는 건 정밀묘사는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에 이미지를 잡아보겠다 이거야. 정밀묘사는 아니야. 정밀묘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그리면 돼. 나 시작. 대략적인 이미지를 잡아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호노노노노노노 나 이렇게 이차함수가 아레노블록하게 그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연두색이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G요. 근데 그때 교점의 이름을 하나를 P라고 해서 x1, y1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또 한 점을 뭐라고 해서 Q라고 해서 얘를 x2, y2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일단 나는요 어떤 행동 영역이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이 옵니다. 첫 번째 스텝이요. 대입이요. 선생님 위의 점은 대입이라고 했어요. 다시 뭐라고? 위의 점은 대입.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교점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요? 잘 보세요. 나 y1이라고 불리는 이 교점의 y좌표인 y1은, 이 y1의 정체는 나요 교점이기 때문에 이 x1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 하얀색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대입해도 돼요. 그렇지? 이 y1이라고 불리는 교점의 y좌표는 이 x1의 값을 이 하얀색식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요 교점이기 때문에 나는 연두색 1차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입하자는 거죠. 어떻게? x1 더하기 1이요. 즉 y1은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교점이에요 이런 거지. 그렇지? 나도 교점이에요. 어떻게? y2라고 불리는 나는요 이 교점의 x좌표를 이 식 또는 이 식에 대입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입 어떻게?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x2 플러스 1입니다 이래도 되지. 이게 대입의 관점으로 식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사실은 교점의 x좌표는, 다시 뭐라고?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의 시근이다. 얘를 이용하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x1과 x2의 정체가 누구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어떻게? 하얀색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나와 누가 만난다는 거지? 지금 x 플러스 1이 만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이 만나. 그런데 우리들은 만나는데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은 두 개를 가져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방정식을 만듭시다. 얘를 호로록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요. 거기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x1과 x2가 된다는 내용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에다가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입하셔도 되는데 그 결과는 여기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를 x1을 대입해 보세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는 결국 이 녀석을 호로록 이쪽으로 이항한 결과랑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 x2니까 뭐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바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갖다 쓰게 되면 또로록 두 근의 합이요 x1 더하기 x2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근의 곱 x1 곱하기 x2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렇게. 괜찮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나한테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요. x1 더하기 x2의 값이 2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미 참인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참이요. 여기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이요. y1 더하기 y2의 값을 묻고 있어요. 얘가 여러분들한테 4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자. y1 나도 y1이야. y2 내가 y2야. 그럼 y1 더하기 y2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나도 y1 나도 y2. 괜찮아? 그래서 연두색식에 주목하면 내가 y1 y2니까 어떻게? x1 더하기 x2 거기에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근데 바이 기억에 의하면 나의 값이 뭐라고? 2라고요. 그렇지? 그럼 2 더하기 2는 4다 라는 건 얘도 여전히 참이겠네. 나도 참 나도 참. 괜찮아? 자, 이제 디귿 갑니다. y1 곱하기 y2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시작. 디귿이요. 디귿 y1 곱하기 y2요. 그러면 2차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1차식을 다루는 게 지금은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y1 내가 y2 우리 둘이 곱해주세요. 우리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1 x2 더하기 우리 둘이 곱하고 있어요. 어떻게? x1 더하기 x2요. 거기에 1 곱하기 2는 플러스 1. 내가 바로 y1 곱하기 y2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나의 값은 마이너스 2요. 나의 값은 2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셋 다 더해달래. 그러니까면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자체도 참이 되네.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입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교점 나오면 대입. 그리고 교점의 x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괜찮아요? 요것을 강조드리고 싶답니다. 좋습니다. 5번 문항 가볼게요. 자, 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접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 잡아볼게. fx라고 불리는 이차함수의 이름을 선생님이 fx라고 줄게요. 자, 어떤 이차함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요. 이런 거. 그리고 직선의 이름을 gx라고 이름을 줄게요.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그냥 가져다 씁시다. 나요 gx 얘를 mx 플러스 n 그냥 2차함수에 해당하는 fx 1차함수 직선에 해당하는 그냥 뭐 gx 이름을 준 거야. 내가 아직 얘가 1차인지는 모르겠어. m의 값 1창에 미지수가 떴으니 m의 값은 0일 수도 있고 뭐 0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직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이미지 잡아볼게. 마찬가지로 문제 풀기 위한 이미지를 한번 잡아보게 되면 이미지 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정밀묘사가 아닌 이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으나 변치 않는 사실은 이미지니까 이렇게 뭐 한다는 사실인 거지? 접한다라는 사실이야. 그치? 우리들이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난다고 지금? 접한다고요. 이렇게 접점이 생긴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밑줄을 그으셔야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이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라는 거지. 그럼 문제 풀이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k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항 또는 k가 없는 항, 그렇지? 그꼴로 만들어서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는 0꼴로 만들어서 나도 0, 나도 0. k제곱이 있었다면 k제곱에 대한 2차항,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세팅해야지 이게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k 대신 5를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이해해? 항상 빵입니다. 이해해? 그러려면 나도 빵, 나도 빵, 그쵸?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2차항이 있었다면 k제곱도 갖다 쓰시면 되지. 하여튼 이 문제 풀이의 기본은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가로도 0이고 이쪽 가로도 뭐다? 0이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저걸로 만들어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젠 가보자는 거야. 어떻게? 나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즉 누구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요. 나 이런 2차와 내가 지금 만난다고요. mx 플러스 n이 만나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은 중복된 근을 갖는구나 이런 거지. 그럼 방정식의 형태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x의 제곱이요. 호로록 이항하시면 마이너 2k 라고 갖다 붙이고 플러스 mx요. 이게 바로 x에 대한 1차항이요. 호로록 이항한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죠? 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쓰고 싶은 건 이 2차 방정식의 근, 이 결국 교점의 x좌표인데 그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 얘는 뭐를 갖는다라고 풀 거지?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거예요. 나 뭐를 갖는다고?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이 방정식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요. 그렇지? 디터미넌 판별식 얘가 는빵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 맞죠? 괜찮죠? 자, 판별식 갑시다. 나의 판별식이요. 2k 플러스 m의 전체 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4 a씨니까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서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4k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8k요. 플러스 4 플러스 4n. 내가 판별식인데 나의 값이 뭐여야 된다고? 는 빵이어야 된다. 요 식을 푸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정리 시작. 나요 정리하시면 4k의 제곱 더하기 4mk 더하기 m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플러스 4n.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는 0이어야 된다고. 이쪽 분만 전개해서 다시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꺼지세요. 그러면 이 문제 기본 세팅은 얘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항, k가 없는 항, 는 0꼴로 만들어서 나도 0, 나도 0. 그럼 k가 이제 있는 항을 찾아보자. 나 k가 있는 항이에요. 나 k가 있는 항이에요. 갖다 씁시다. k가 있는 항 4m-8이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k가 없는 항 갖다 쓰겠습니다. 나 k가 없는 항, 나 k가 없는 항이요. 그래서 어떻게?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네. 자, 이제 답 맞춥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도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m의 값은 뭐여야 되고? 2여야 되고요. m 대신 2를 대입하시면 나 8 플러스 4n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식 2개, 미지수 2개. 괜찮아요. 즉 이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다고?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였구나.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 봅니다. 6번 문항. 자,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주목해 달라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제한된 범위, 즉 여기에만 주목해줘 이런 거야. 이 구간에만 주목해주세요. 네, 좋아요. 주목할게. 그런데 나한테 알려준 거요. 자, 볼게. 이 참수가 있대요. fx라고 불리는 것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요. 얘 최대값을 알려줬습니다. 나의 최대값이 몇이다? 17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의 최대값이 17이다. 그래놓고 나한테 또 알려주는 거요. f 마이너스 2와 f4의 값이 같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해석합시다.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의 기능은 여러분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한번 대입하고 4를 여기다 한번 대입한 다음에 우리 둘이 같다라고 해서 A와 D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지 않아.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4를 대입해 우리 둘이 같아. 그러면 미지수는 2개, 식은 몇 개? 1개.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렇게 문제풀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얘의 기능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한테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야. 대칭축을 알려준다는 건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 선생님 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저 식이 나한테 왜 대칭축을 알려주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지죠.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요. 어떤 이미지요? fx라고 불리는 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거든요. 사실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상관없어요. 나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대. 그럼 내가 너의 값이 뭔데? 몰라요. 우리 둘이 같은데 뭐라고? 뭔데 그 값이 몰라요. 얘를 는 k라고 이렇게 말하면 f-2도 k이고 f4도 k거든요. 그럼 결국 그냥 이렇게 갖다 그리세요. 내가 y는 k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 나한테 알려주는 건 마이너스 2일 때도 k라는 값을 갖고 4일 때도 뭐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야. k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차 함수는 대칭성의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뭐야? 이 대칭축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이 길이 어차피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와 4의 뭐일 수밖에 없어? 평균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2로 나눈. 괜찮습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고? 1일 수밖에 없다고. 자, 나중 가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다시 이젠 개념이었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이미지를 잡아드린 건 얘의 기능이 왜 대칭축을 알려주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f-f4가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 다시 보라고?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칭축은 뭐다? x는 1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린 또 기억하고 있어. 대칭축의 공식은 어떻게 됐던 거야? 이 대칭축의 공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대칭축의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a였다는 거지. 내가 나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a의 값은 뭐였다는 거지? 마이너스 2였다는 것이. 이렇게 한 방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즉 fx라는 이 식은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칭축은 1,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였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a의 값을 구한 거야. 그럼 이제 b의 값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나 그림 그려.
대칭축 x는 1이야. 괜찮아? 근데 이 문제가 나한테 다 주목하네? 아니, 어디에만 주목하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주목하네. 그럼 마이너스 3아 어딨니? 나 여기 있어. 이런 거야. 떨어진 거리가 4야. 그치? 그러면 3은 어딨니? 나 요 정도에 있어. 이런 거야. 괜찮아? 떨어진 길이가 얘가 더 커. 난 4, 난 2. 그치?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이 있어. 이런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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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만 주목해 달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를 준 거라고? 최대값이 17이라고 준 거지.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지? 이 구간에만 주목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을 갖지. 그치? 그럼 나 이 점이 필요하지. 너의 점의 이름은 뭐지? 마이너스 3일 때. 그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겠지.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15 플러스 b가 되지. 괜찮아? 즉 이 구간 속에서의 최대값은 나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을 가자. 그치? 그래서 내가 최대값이라는 거죠. 이 최대값이 몇이라고요? 1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a와 b의 값을 다 구해내셨고요. a-b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시작. 2창의 개수가 1인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놓고 fx 더하기 2gx를 라지 fx라고 할 때 fx의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차분히 이렇게 와주실래요? 자, 좌표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나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호로로로로로로로로 그냥 이렇게 생긴 나를 y는 fx라고 불러주세요. 그때 x축과의 교점을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창의 개수가 둘 다 1이래요. 그러면 일단 fx에 대한 식을 세웁시다. 우리 어떻게 해요?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선생님, 나요 a와 b가 2차 방정식, fx는 는영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우게 되면 x-a, x-b 최고차의 개수 2라고 했으니까 사실 생략. 괜찮아? 내가 fx예요. 자, 이제 gx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호로로로로로로로 나요, 내가 y는 gx예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b, fx와 gx는 b, 0이라는 점에서 만나고요. 지금 얘가 지금 c라는 거죠. 그럼 시작. gx에 대한 식 좀 세워주세요 라는 거야. 이는 생략하고 gx라고 불리는 건 b와 c를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x-b, x-c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함수식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뭐죠? large fx라는 식이에요. 그럼 볼게. large fx라는 식은 fx라는 2차 함수에다가 gx라는 2차 함수의 2배요. large fx는 small fx 더하기 2gx래. 그럼 우리 large fx에 대한 식을 만듭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2gx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될 거고, 예. 그런 다음에 변변 뭐 하게 되면 위시가 대식 더하게 되면, 변변 더하게 되면 결국 내가 large f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변변 더할 때 말이야, 다시 뭐라고? 변변 더할 때 말이야, 내가 공통인수니까
x-b 공통인수 그냥 밖으로 빼신 다음에 그쵸? 중괄호 쳐주시면서 나요 x-a 그대로 갖다 쓰고 이거 전개하면 그것이 스몰 fx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2랑 얘랑 곱해서 더하기 2x-2c 이렇게 갖다 쓰면 되잖아. 괜찮아? 이게 바로 위식, 이게 바로 무슨 식? 아래식이요. 괜찮습니까? 좀 이쁘게 정리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라지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x-b요. 정리해 주실래요? 어떻게? 3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c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우리 그럼 개념에 의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얘들아, 대칭축을 구한다는 건 이런 거야. 빨간색의 대칭축은 어떻게 돼?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대칭축은 호로로 그냥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의 대칭축은 이 길이 어차피 같은 거니까 맞아? a 플러스 b를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대칭축이지. 빨간색의 대칭축 아닌가? 그쵸?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연두색의 대칭축을 묻는다면 연두색의 대칭축은 호로록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치? 나에 대한 정체는 어차피 이 길이 같다니까 이해해? x축의 요점 b 더하기 c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지?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나한테는 뭐 좀 구해달래? fx가 최소값을 갖게 되는 fx가 뭐를 갖게 되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이 정체를 묻고 있다는 거야. 호로록 내가 라지 fx인데 y는 라지 fx인데 얘도 몇 차 함수라는 게 변함이 없어? 2차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그치? 그랬을 때 나보고 뭐 좀 구해달라는 거야? 이 대칭축 좀 구해달라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최소값을 갖는 부분은 바로 대칭축.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자 봐봐. 얘가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x는 b 그치? 하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그래서 어떻게? x는 3분의 a 플러스 2c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뭐를 구하는 거라고? 중점을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 둘이 더하세요. 다시 뭐하라고?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우리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통분하세요. 3분의 3b죠? 그러니까 어떻게? 3b 더하기 a 더하기 2c인데 괜찮아? 여기를 뭐로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누는 거니까 그쵸?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요 자체가 답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라지 fx의 대칭축이요. 이해해요? 자, 그래서 답을 맞추게 되면 6분의 a 더하기 3b 더하기 2c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이제 8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잠시 어제 카메라 초점이 좀 흔들려서 지금 잘 맞는지만 볼게요. 예. 자, 봅시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함수 봅시게. y는요. 지금 x-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요. 알고 기분 좋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 x-3 x-1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너의 이 참수의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 넌 아래로 볼록하네. 호로로로록 아래로 볼록하네. x축과의 교점 하나는 여기 1, 하나는 여기 3이네. 그리고 0,3이네 이런 거야. 여기 3이네 이런 거지. 그치? 그래놓고 요 점의 이름을 내가 A라고 부르기로,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부르기로, 이 점의 이름을 C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런 거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네. 어떻게? 점 P, A, B가 있는데 A에서 2차 함수를 따라 B를 거쳐 C점까지 움직인다. 어머나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로로로록 여기까지 움직이는, 다시 뭐라고? 움직이는
정해지지 않은 점의 이름을 우리는 동점이라고 불러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움직이는 동점 P, A, B가 있다는구나 이런 거야. 그러면 별표 쳐주실래요? 어디다가요? 반드시 A에 제한을 걸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호로로로로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이 P라는 점의 X 좌표인데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얘의 좌표는 0,3, 얘의 좌표는 3,0. 그래서 X값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입니다. 이런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음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2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 나요. 첫 번째 행동 요약 옵니다. 첫 번째 행동 요약. 첫 번째 행동 요약은 당연히 뭐에 대한 영역? 대입이에요. 하여튼 이 보라색 점도 2차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지. 2차 함수 위의 점.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의 점이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여기도 움직이는 점이니까 2차 함수 위의 점 대입하세요. 나 대입합니다.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요. y 대신 b, x 대신 a요. 그럼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럼 시작. b는 y 대신 b, x 대신 a.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요. 이렇게. 그치? a와 b에 대한 관계식은 하나 찾았어요. 그 관계식은 뭐로부터 찾은 거죠? 대입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나한테 원하는 이 녀석이요. 두 번째 스텝이요. 자, 두 번째 스텝.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족보를 통일시킬 겁니다. 족보를 통일시킬 겁니다. 이런 거야. 왜? b라는 이 녀석을 나는 이렇게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 요 내용을 호로록 여기다 대입해서 족보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시작. b를 a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마이너스 2a요. 플러스 3 플러스 3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플러스 6이요. 괜찮습니까? 족보를 통일시켜 놓고 봤더니 이젠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었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요 범위가 중요했다는 거지. a라고 불리는 건 결국 x좌표. x좌표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움직일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는 건 어디부터? 0부터 a가 몇 가지? 3까지 보는구나. 괜찮아요? 결국 나는 a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또 가야죠. 그림 그립시다. a에 관한 2차 함수 나 아래로 볼록해요.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a에 관한 2차 함수니까 a는 마이너스 2배의 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이요. 그런데 나한테 주목하라는 구간이요. 0부터 3까지 주목해달래요. 그럼 나는 0이요. a가 0이요. a가 3이요. 이런 거. 떨어진 거리가 1, 떨어진 거리가 2.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이 있네요. 이런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시작. 나의 최소값은 a가 몇일 때 갖는 거라고? a가 1일 때 갖는 거야. 최소값 여기. 그치? 그럼 a가 1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b는 0. 괜찮습니까? a는 1, b는 0. 1 때 최소값을 갖겠지. 우리 한번 감상해 봅니다. 뭐를 감상해 봅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a 대신 1 집어넣고 b 대신 0 집어넣어봐. 그러면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결국 여기 이 식에다 a 대신 뭐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1만 대입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결과야.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최대값 갖는 경우 볼게. 최대값은 여기서 같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갖는 거라고? 3일 때 최대값 갖는 거야.
근데 좀 더 세련되게 3을 여기다 대입해봐.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지? 0이야. b의 값이 뭐인 거라고 지금? 0이야. 괜찮습니까?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더하기 그러니까 b의 값도 뭐가 되는 거라고? 0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래? a 대신 3 집어넣고 b 대신 0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 최대값은 9가 나와. 그것은 그냥 요 식에다가 a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 3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9요. 이해해요? 하여튼 최대값은 9, 최소값은 5.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들의 다 합을 묻고 있으니 우리들의 합자체는 답은 몇이다? 14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8번 문항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9번 시작합시다. 나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함수에 대하여 어머나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거기에 더하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요. 거기에 플러스 k라고 불리는 나의 최대값이 5일 때 최대값이 5일 때 나한테 원하는 거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 최소값 무엇입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이거 개념에서 너무 자세하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가볼게. 오씨, 갑자기 나한테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 짱나. 괜찮아? 그래서 나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내가 치환하려는 대상은 여기.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내가 뭐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치환을 하는 순간 이 함수 자체는 내가 이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t로 치환했으니 결국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이런 2차 함수꼴로 바뀌어서 기분은 좋아.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x의 범위가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도 해석하고 싶은 거 맞지? 4차를 2차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t의 범위가 필요해 이런 거지. 그럼 치환한 대상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그려질 것이며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x는 1이 돼. 이 이차함수를 말해.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목해달래. 그럼 x는 1, 내가 대칭축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거든? x는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때 함수값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되겠지. 그럼 이 구간 속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 갖는 거니까 1, 1을 여기다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그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주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t의 범위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 구간 속에서 맞아? 이 구간 속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이고 최대값이 뭐다 보니까 0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t의 범위가 된다는 거지. 예. 너무 이젠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t의 범위도 완벽하게 세팅됐으니 이제 우리 문제를 풀자는 거야. 나 t에 관한 이차 함수요. 여전히 뭐 할 거고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대칭축 자체는 t는 뭐가 되는 거지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쵸? 근데 나한테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럼 마이너스 4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로부터 시작해서 0은 조금만 떨어져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만 주목해 달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라고 보시면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그때 최대값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8 플러스 k가 되고 이 값이 문제에서 몇이라고요? 5라고요. 내가 최대값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k의 값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입니다. 구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소값을 나한테 원하고 있으니 답 갑니다. 최소값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같네요. 그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소값이라고 불리는 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항인 10번 문항 봅시다. 자, 시작. 10번. 가볼게요. x의 값의 범위가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제한된 범위가 있다. a부터 a 플러스 딱 1까지 이 구간에만 주목해 달래요. 그런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8x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fx의 최소값 이 자체를 새로운 함수인 GA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GA. 즉 A의 값이 변해감에 따라서 그때의 최소값도 변해간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나한테 원하는 답 자체는 GA라고 불리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묻고 있어. 고난도 문제긴 해요. 이게 처음 이제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운 행동 영역 그대로 가시면 돼요. 개념 강의에서 있었던. 자, 이 문제가 되는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을 처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나의 그래프는 선생님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x는 4라는 사실이 확실한데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때 요 녀석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a부터 a 플러스 2까지 괜찮습니까? 얘 위치를 몰라요 이런 거지. 위치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를 거냐?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배운 개념 그대로 첫 번째 나요 대칭축이 x는 4인데요 내가 주목하는 저 구간이 대칭축 어디? 왼쪽 편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나요 호로록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x는 4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젠 저 구간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런 식으로. 그때 정말 더 고난도 문제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는지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지 또는 우리들이 같은지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고난도 문제가 된다. 예. 정밀함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케이스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세 번째요. 이번엔 호로록 저 빨간색 구간이 내가 x는 4인데 대칭축인데 그림이 좀 호로록 내가 x는 4인데
저기서 말하는 저 구간이 대칭축 오른쪽 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A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배운 대로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저 구간의 위치를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칭축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 오른쪽 편에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을 끼고 있을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자, 네, 요게 개념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자는 거지. 얘는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시다면 A 플러스 1보다는 누가 4가 클 때인 거 맞지? A 플러스 1보다 4가 크다고? 그럼 결국 A의 값이 3보다 작은 경우라는 거예요. 얘가. 자, 얘는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A는 4보다는 작고 4보다 다시 A 플러스 1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커야 되니까 이 범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는 4보다는 작고 A 플러스 2 4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A는 3보다는 크다. 바로 이 범위가 되겠으며 이 범위는 4보다는 또 A가 크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A가 4보다 큽니다. 이런 범위가 되겠지. 선생님 등호는 언제 붙여줍니까? 아무 때나 붙여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습니까? 개인 취향이에요. 다시 뭐라고? 개인 취향이 된다는 거야.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붙이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하나 붙이셔도 상관이 없다. 괜찮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등호 같은 경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에 그냥 붙여주셔도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우리는 불연속 함수라는 걸 다루지 않거든요. 불연속 함수가 뭐야? 안 공부하셔도 돼요. 괜찮아? 자, 볼게.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빨간색 범위인 이 범위 속에서만 주목해달라는 거거든. 나한테 주목해달라는 건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만 주목해달라는 거거든. 나한테 주목해달라는 건 이 구간 속에서만 주목해달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만 주목해보자는 거야. 이 1번 경우에서는 1번 이 경우에서는 x가 모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x가 a 플러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요 범위 속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을 갖는 범위라고. 그치? 여기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얘를 이렇게 갖다 씁시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나는요 인수분해해서 갖다 쓰게 되면 xx-8이에요. 내가 결국 fx인 거 맞지?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어떻게 얘들아? x 대신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 맞지?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1. 그치? x 대신 a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내 최종 목적이라고? GA의 그래프야. 그럼 나랑 그리자. 얘들아 일로 와. 나 여기에만 주목해. 여기에만 주목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원래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인 거 맞지? 대칭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과 7의 평균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는 3보다 뭐 할 때 그리라 그랬어? 작을 때 그래프 좀 그려달래. 3보다 A가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3 집어넣어봐. 여기가 3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4 곱하기 마이너스 4.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6이야. 예. 괜찮아요 여러분? 그쵸? 나는 GA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최소값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GA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렇고 A가 3보다 작을 때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야. 이 그래프를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3보다 작을 때를 그려내면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나 그래프 그립니다. 이제 답 가는 거예요. 답 호로로로록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돼. 뭐라고? 3, 마이너스 16이라고. 이 보라색은 일부를 그린 거죠. 이 그래프의 일부요. 괜찮아? 자, 이제 이렇게 갑시다. 여기 주목해 주세요. 여기 구간 속에서 이 구간 속에서의 최소는 언제죠? x가 뭐일 때 갖는 거예요? 4일 때 갖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4를 대입하세요. 4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마이너스 4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결국은 GA가 되겠네 이런 거야. 괜찮아? A가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건데 이것은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호로로로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결국 4, 마이너스 16이 됐을 거고요. 자, 이젠 여기에만 주목해 주세요. 여기요. 자, 이 구간 속에서의 최소값은 언제 갖는 거죠? a일 때 갖는 거예요. 즉 x가 a일 때 최소값이라는 거지. 예.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돼? a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aa-8 이것이 결국 또 ga가 된다는 거야. 이 구간 속에서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속에서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럼 얘의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똑같은 그래프 아니야? 0이고 8 아니야. 그치? 대칭축이 뭐야? 4인 거지. 그래서 a가 4일 때 여기다 다 4를 대입하시면 아니나 다를까 4,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나 이 노란색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지. 여기다가. 그렇잖아? 4, 마이너스 16.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괜찮습니까? 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처음엔 되게 낯설 수 있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는 근거가 뭐지? 대칭축은 x는 4로 확정되어 있는데 얘의 구간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얘의 구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분류하는 거야. 대칭축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더라. 저 구간이.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